예. 여러분들. 조심하시면 돼요. 누르지만 않으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게요, 어쨌든, 제가 이제 이 자료를 여러 개를 만들었는데, 여기 만들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위해서 이제 마지막 작업을 합니다. 하는데, 그래도 이게 최신 자료니까, 읽어보면 좀 재밌어요. 여기 앞에 보면 일단, 토마스 울프 이야기요. 이 땅에 기둥들이 세워지고 세계 양심이 지향하는 곳, 그곳에 바람은 일고 강물은 흐른다. 이게 소설이, 이 사람 토마스 울프가 쓴 소설, 그대는 다시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리. 거기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넘어가 볼까요? 사실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게요, 이게 원래 왜 제가 이걸 분석하게 됐냐, 그 동기가, 우리 4.15 선거 딱 끝난 다음에 어떤 얘기가 나왔냐 그러면요, 저한테 이렇게 딱 들어온 이게 충격적이다 이런 게 세 가지가 들어왔습니다. 첫째 하나가 서울, 경기, 인천 사전선거에서 여당 대 야당의 투표 수비가 63대 36이다. 서울도 63대 36, 인천도 63대 36, 경기도 63대 36이다. 그게 첫째입니다. 둘째는 이제 민영욱 그 당시 국회의원, 그분이 제기했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요, 인천 연수을 구에 가면은 국회의원 후보자가 3명이었습니다. 정의용 후보, 민영욱 후보, 그 다음에 이정의 후보, 이렇게 3명이 있었는데, 사전 투표에서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관내 사전하고 관외 사전. 근데 관내 사전 투표수 B, 관외 사전 투표수 B가 정일영 100대 39면요, 민영욱도 100대 39, 이정기도 100대 39다. 그래서 이건 숫자가 일어나기 불가능한 숫자다,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충격적인 거는, 왜 영호남을 제외하고 거의 전국 지역에서 여당 후보는 사전투표에서 당일 투표율을 빼면 타수 10이 되고, 야당은 다 마이너스냐. 그게 한 1000여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어 200군데다 그러면 각각 사전투표하고 당일투표가 발표되는 자료가 한 동이 5개다가 곱하기 200 곱하기 5 하면 1000개입니다. 1000개에서 사전투표율 빼기 당투표율로 하니까 여당은 거의 다 플러스 10입니다. 그리고 야당은 다 마이너스 10이에요. 근데 제가 숫자가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거구나. 그래서 제가 어떤 분석을 이제 시작을 해봤냐 그러면요, 그러니까 우리 민영 후보가 연소얼구니까 연소얼구에 대해서 도대체 이게 확률적으로 연소얼구에 이제 후보를 보면 첫째가 정일영, 민경욱, 이정미 3명이 있고, 그다음 나머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 4명의 후보자에 대해서 사전 투표 빼기 당일 투표를 해서 나올 수 있는 확률을 보니까 공영호 박사 TV에서 나왔으면 2억 6천만 분의 1 정도 됩니다. 그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근데 당일 투표를 보면 숫자가 확률이 손에 잡힙니다. 대략 한 0.2 되니까 굉장히 합리적인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게 통계적으로 당일 투표에서 사전 투표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범위가 얼마냐 찾아보면은, 당일 투표를 가지고 사전 투표를 추정했을 때 그 범위 안에 사전 투표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확률적으로도 이게 불가능한 숫자고, 통계적 추정에 의해서도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대통령 선호도 조사할 때 몇 명을 가지고 몇 명의 선호도를 추정하느냐 그러면, 대강 표본 조사를 할 때, 대통령 지지를 할 때 한 1000명 정도 합니다. 그리고 아주 많으면 2000명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대통령 지지도가 예를 든다면 한 40%다.
그럼 1000명을 할 때는 실질적으로 3천만 명, 1000명을 가지고 3천만 명을 예측할 때 보면요. 표본으로 조사한 게 40%라 그러면 40%에서 빼기 한 3% 됩니다. 37%하고 43% 안에 3천만이 선호도가 그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통계적으로. 얘는 2,000명으로 만약 샘플을 2,000명으로 하면요. 그게 더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한 40%가 나왔다 그러면 38%와 42% 안에 3천만 명의 선호도가 들어가요. 여기는 보면 연수동 경우에는 당일 투표 8만 정도 됩니다. 근데 사전은 4만 명 정도 돼요. 8만 명하고 4만 명은 당일 투표율하고 사전 투표율이 같아야 됩니다. 그게 차이가 나는 게 0.2%뿐이 안 납니다. 그런데 통계적으로 0.2% 차이 나는 게 실제로 현장에서는 마이너스 10%이 일어납니다.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럼 오케이, 그럼 이게 그렇다 그러면 실제로 내부적으로 진짜 들어가 보면 뭐가 일어나는가, 그게 이제 구체적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들어가 보면요. 여기 들어가 보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연수월구의 투표 장소 인프라를 보면은 동은 7개입니다. 쭉 나오죠. 7개 나오고요. 그 다음에 투표소를 보면 46개가 나옵니다. 근데 당일은 투표소를 46군데서 일어납니다. 근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표하는 사전투표는요, 7군데뿐이 발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석을 하더라도 이제 그걸 아시고 이제 분석하면 좀 더 쉽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가보면 여기가 나오는 게요. 제가 보면 당일 투표를 한번 봐요. 정일정하고 민족에서 여기 꼭 보면 당일 투표율에 대한 확률적인 해석을 보면요. 당일 투표에서 정일정 빼기 민경훈이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정일정이 이기는 게 좀 밑에 빨간색 내려가게 되면 15개인데 여기. 그게 나오네요. 커서 여기가. 15군데 이기고 민경훈이 31군데를 이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일정 이정미 빼게 되면 이건 뭐 46이 당연하죠. 민경훈 빼기 이정미도 46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률적으로 분석을 할 때 정일정 빼기 민경훈 분석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투표자의 성향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건 확률 분석을 하면 틀립니다. 여기는요. 그 다음에 여기도 틀립니다. 그런데 정일정 민경훈은 경쟁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건 확률적 분석이 됩니다. 이걸 실질적 확률 계산하는 식에다가 집어넣으면요. 좀 작긴 합니다만 0.0073%. 그래도 이 확률은 꽤 괜찮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넘어가 볼까요? 그 다음에 넘어가 보면 이걸 그러면 당일 투표에 대한 동별로 따지면 굉장히 합리적인 숫자가 나옵니다. 동별로 따지면 민경욱, 정일정 빼기 민경욱에서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대략 0.27%니까 한 30%가 일어나죠. 확률이 30%면 굉장히 좋은 확률입니다. 그 다음으로 가볼까요? 합리적인 확률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으로 가보면 여기가 사전투표에서 이제 가보면 어떻게 나오냐. 정일정 민경을 하게 되면 다 플러스가 나옵니다. 사전투표에서, 왜 당일투표에서는 민경욱 정영이 하면 0.3% 정도 확률이 나오는데 당일투표를 하면 0.0078. 대강 사전투표 확률에 비해서 당일투표가 35배가 높습니다. 그럼 만약 우리가 데이터를 쓴다 그러면 당일하고 사전했을 때 어떤 데이터를 써야 되냐면 당일을 가지고 기준을 삼는 게 훨씬 합리적입니다. 그 다음으로 또 가볼까요? 근데 여기는 이제 제가 안 됐습니다만 새로 발표될 때는 만약 이제 그 사전투표에서 46군데의 사전투표 숫자가 나왔다 그러면 그게 일어날 확률은요 7조분의 1 됩니다. 그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딱 보면 사전에서 이게 문자 심각한 거예요. 이렇게 딱 나옵니다. 또 갈까요? 근데 원래는 이게 어떤 식이냐 그러면 이게 모집단이 있다. 여기가 이제 인천시 연수월구다. 그러면 3가지 표본이 있습니다. 하나가 여기 오면 당일 투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관내 사전이 있고요. 관외 사전이 있습니다. 근데 이 표본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당일 투표, 사전 관내, 사전 관내, 여기 보면 정영일 후보의 득표율, 민경욱 후보의 득표율,
이정민 후보의 득표율은 셋 다 같아야 됩니다. 거의 같은 수치가 나와야 되는데 통계 발표는 전혀 너무 양보해야 됩니다. 요 과정이 있어야 돼요. 요게 가장 합리적인 겁니다. 표본이 너무 큰데 근데 다르다. 그러면 아니 지나갔고요. 지나가보면 아까 이제 어떤 게 나오냐 그러면 여기 들여다보면 당일하고 사전의 득표율에 대해서 당일 정영일 후보 여기 보면요. 정영일 후보 그 사전 관내 투표에서 당일 투표를 하면 정영일 후보는 다 플러스가 나옵니다. 민정우 후보는 사전 관내 투표에서 당일 투표를 빼면 다 마이너스입니다. 이정일 후보인 경우에도 다 마이너스입니다. 나머지도 보면 숫자가 4인데 다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이거 고등학생이면 이게 확률 계산 어떻게 하는가 압니다.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는 확률 공식입니다. 넘어가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런 봐요. 여기 나왔듯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숫자가 나오죠. 2억 6,800 분의 1입니다. 확률이. 근데 저거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불가능한 숫자다. 이게. 근데 이걸 이제 예를 든다면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기 그 확률은 도대체 감으로 얼마냐 그러면 동전 여기 보면 2억 6,843만 5,450 6분의 1인데 455 보다 하나 작은 그 동일한 동전을 갖다 확 집어 던지면 동시에 던졌습니다. 그럼 앞면이 다 이만한 동전이 다 앞으로 나올 확률과 같은 확률입니다. 세상 전체 이런 확률은 없죠. 그래서 아까 다시 말씀드린 대로 들어보면 그냥 통계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원래는 이건 이제 또 지나가요. 원래는 통계학에서 보면 사전 투표에서 당일 투표를 빼면 영월 중심으로 이렇게 분포가 돼야 됩니다. 이건 거의 100%가 존재할 범위입니다. 근데 정의용 후보인 경우는 여기 7배 이상 떨어진 곳에 나타납니다. 민경 후보는 여기 있어야 될 게 이쪽으로 하면 다 대강 4.7배 정도 떨어져 나옵니다. 이정민 후보는 이렇게 떨어져 나옵니다. 이게 두 개 합치면 거의 이거랑 같습니다. 통계적으로도 안 돼, 확률적으로 안 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냐 그러면 여기 가장 안정한 게 당일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을 보면 당일 투표가 정상 표본이다 이렇게 나오고요. 사전 관내 관외는 투표율이 똑같으면 득표율이 그래서 요거는 동일한 표본인데 동일한 조작을 통해서 조작된 표가 나왔을 것이다. 이게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현재 발표된 자료는 일어날 확률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결론을 가지고 어떤 걸 제가 이제 구상을 했냐 그러면 이걸 딱 규명하기 위해서 공 모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어떤 모형이냐 그러면요. 여기 딱 들어가 보면 이렇습니다. 표본 A, 당연히 생각하면 됩니다. 표본 B 관내 생각하고요. 관내 생각하고 표본 C 모집단은 인천 연수 얼굴을 생각하면 됩니다. 이 안에 들어가 보면 파란 공, 빨간 공, 노란 공이 있고요. 전체가 당일은 한 8,000이다. 그 다음에 사전 관내는 3,200이다. 800이다. 그래서 합계가 12,000여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사전 표본에 의해서 8,000분의 3,000, 8,000분의 4,000, 8,000분의 1,000하고요. 여기 표본 B에서 3,200분의 1,200, 1,600을 하게 되면 그 득표율은 표같이 똑같게 나옵니다. 자, 이걸 이제 하나의 가정했어요. 가정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 볼까요? 그 다음에 이런 표본이 나오는 표본의 특성이 뭐냐, 그러면 이렇게 표본의 특성은 딱 들어가보면 정의용 후보가 전체 얻으니까 파란 공이 얻은 전체에서 여기 표본 A에서 얻은 건 나누게 되면 0.067. 표본 B를 요거로 나누면 0.067. 이래서 파란 공, 빨간 공, 노란 공이 다 같은 숫자가 나와야 됩니다. 표본의 크기에서 합계된 것도 똑같은 숫자가 나와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이 표본은 아까 거랑 틀립니다. 이런 특성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 또 와보면요. 노란 공이 갖고요. 여기 아까 표본 A에서 여기 노란 공이 갖고 있는 숫자를 파란 공을 노란 공으로 나누고 빨간 공을 나누고 그 다음에 전체 합계를 나누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파란 공을 노란 공으로 나눌 때 표본 A, B, C 그 다음 모집단 다 3이 나와요. 그 다음 밑에 건 또 4가 나와야 되고 1 나와야 되고 8 나와야 되고 다 같아야 됩니다. 여기 숫자가. 이렇게 안 나오면 아까 처음 표본이 틀립니다. 그 다음 또 가볼까요? 이 세 가지 특성이 딱 있다는 여러분들이 하고요. 그럼 이게
연수 얼굴에 비교하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 이제 욕합니다. 가보면 첫째 이제 공을 어떻게 되느냐 그러봐요. 공을. 자, 당일은 그냥 가만둬뒀습니다. 학교도 여기 보면 가만뒀습니다. 전체 표본 어든지 도표수는 다 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조작을 어떻게 했냐 그러면요. 표본 B에서 조작 전 개수에서 n분의 1을 빼가지고 파란 공에다 넣고요. 그 다음에 파란 공 숫자로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작 전 개수에서 여기도 n분의 1을 빼서 넣었습니다. 마찬가지 표본 C에서도 똑같이 n분의 1을 빼고 넣고 n분의 1 빼고 넣고 이런 표본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조작된 표본입니다. 넘어가 볼까요? 넘어가 보면 이제 조작된 표본을 하게 되면 어떻게 바뀌냐 그러면요. 원래 조작되지 않을 때는 0.375, 0.375 이게 이제 분포입니다. 0.375, 0.5, 0.125 해서 파란 공의 경우에 보면 0.37, 0.4 다 같고 빨간 것도 0.5, 0.5 똑같습니다. 파란 노란 공도 이렇게 같아요. 근데 조작을 딱 시키니까 여기는 이제 2분의 1을 했습니다. 2분을 시키니까 중간에 있는 그 표본이요. 표본 B하고 표본 C는 들어가면 0.675, 0.25, 0.00625, 1, 그 다음 0.6875. 요 두 개의 표본은 똑같게 됩니다. 분포. 나머지는 그냥 바뀌죠. 여기는 처음 거지만 이 모집단을 보면 숫자가 바뀝니다. 이게, 조작을 하게 되면 요 두 개가 숫자가 똑같구나, 분포가. 이걸 머릿속에 또 넣어놔봐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민경우 의원이 주장한 겁니다. 조작 전에 보면 표본 B의 숫자를 100으로 놓으면요, B를 납니다. 표본 C의 숫자는 100대 25. 여기도 빨간 것도 100대 25, 100대 25가 나오는데 이 100대 25는 표본의 크기에서요, 이 표본 B에 있는 전체 합계 숫자 대 표본 C 전체 합계 수, 공수. 말하자면 사전 관외 투표 전체 투표수 분의 관외 사전 투표수의 비가 100대 25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게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되냐? 바꿔도 아까 n분의 1 빼고 n분의 2분의 1 빼고 여기다 넣고 이걸 빼고 넣어도 이건 안 바뀝니다. 100대 25, 100대 25, 100대 25, 100대 25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작을 하게 되면 여기는 안 바뀐다 이겁니다. 이거 원래 거랑 이거는 안 바뀐다.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또 가볼까요? 이건 수학적으로 증명이 됩니다. 금방. 또 가볼까요? 그 다음 또 어떤 게 있냐 그러면요. 아까 말했듯이 파란 공인 경우에 전체 숫자 수분에 여기 표면 A, N이 나누게 되면 0.67 여기 딱 같은데 조작을 딱 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숫자가 다른 건 다 바뀌고요. 여기 빨간 공과 파란 공은 똑같습니다. 비율이 보면 0.8, 0.16, 0.04, 0.8, 0.16, 0.04 이게 똑같게 됩니다. 여기에 조작 특성이 이게 네 번째인가 그렇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럼 또 가볼까요? 조작을 하게 되면 어떤 특성이 나타나느냐? 원래 조작전은 3333, 4444, 1111, 8888 이렇게 돼야 되는데 조작을 딱 하게 되면 이거 노란 공분이 빨간 공분 4444로 안 바뀝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노란 공분의 파란 공은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 똑같은 게 표본 B하고 표본 C는 11, 11 똑같습니다. 나머지 여기하고 여기는 다릅니다. 그 다음에 121은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 합계에 대한 걸 보면 여기가 16, 16, 여기 표본 B하고 표본 C는 똑같게 됩니다. 나머지 여기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가지 조작을 하게 되면 네 가지 특이점이 나타납니다. 그럼 이게 과연 연수 얼굴에 나타날 것이냐 안 나타날 것이냐. 그 비교 딱 보면 이건 조작된 표본이구나. 이게 이제 규명이 됩니다. 가볼까요? 여기 굉장히 재밌는 게 나옵니다. 잘 봐봐요. 통계적 검증을 보면 이게 진짜 투표자 숫자는 당일은 발표된 숫자들입니다. 합계도 발표된 숫자입니다. 그런데 정일경, 민경우, 이정미에 대해서 관내 모집단의 숫자 여기는 모르는 거다 이럽니다. 이게 진짜가 뭔지 모른다. 그걸 퀘스마크를 넣었습니다. 그럼 아까 우리가 공 모델을 보면 요건 진짜 처음에 조작되기 전입니다. 여기는 2분의 1씩, 여기 2분의 1씩 조작한 겁니다. 조작하면 처음에 보면요. 여기가 조작한 숫자를 보면 이게 조작한 표가 나오는 게 이제 단위는 안 바뀌고 여기 숫자들이 B도 바뀌고 C도 바뀌고 전체도 바뀌게 됩니다. 여기 모집에 바뀌고 요 밑에는 안 바뀌죠. 여기도 보면 발표된 숫자 요거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바뀌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발표된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표했죠. 사는 모르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렇게 바뀌었다 이제 가정을 하고, 그러면 이제 특이점을 찾아가 봅니다. 찾아가 보면 가운데 어떻게 되냐 그러면, 자, 내가 아까 공모델에서 바꿨을 때 표본 B하고 표본 C가 똑같다 그랬죠. 0.37, 0.4 똑같습니다. 여기는 지금 잘 모르죠. 모르는데, 이게 이제 바뀌기 전입니다. 여기 중간에 이 표본 B. 근데 바뀌었을 때 어떻게 바뀌냐면 여기가 0.687, 0.687에서 여기 똑같이 됩니다. 근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표한 걸 딱 보니까 여기 다르고 여기 다르고 여기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조작된 거 네 가지 중에 하나가 맞았습니다. 이거 보니까, 이게 신기하게도 관내사전하고 관내사전은 득표율이 정일영, 민경욱, 이정미 하게 되면요. 정일영 0.487, 민경욱이 0.349, 이정미가 0.1633인데, 관내도 똑같아요. 이 자료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이게 잘 들어보면, 이렇게 가는 게, 이건 숫자 그대로입니다. 발표한 숫자. 하나가 이제 딱, 이게 이상하구나. 그 다음에 가볼까요? 두 번째 가보면, 아까 말했듯이요. 조작을 하게 되면, 여기가 표본 B하고 표본 C에서 100대 25, 100대 25, 100대 25, 100대 25가 됩니다. 그러면, 연속 얼굴이 어떻게 되느냐? 정일영에서 관내하게 되면 100대 39. 민경부터 100대 39. 이정미도 100대 39입니다. 요건 뭐냐? 관내가 여기가 예를 든다면, 관내 총 득표 수가 100이다 그러면요. 관외 사전은 39가. 계산 딱 하면 그냥 똑 나와요. 근데 이것도 숫자가 이렇게 나오는 게 수학적으로, 이건 중학교 2학년 수학입니다. 수학 딱 하면 이렇게 딱 나옵니다. 이건 아는 사람이 중학교 2학년 때 계산해보면 이렇게 계산돼서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예를 들면, 이게 100대 39가 왜 이렇게 나오냐. 이거 굉장히 신기하다고 그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본 조작된 게 거꾸로 가볼까요? 가보면. 여기에 비율이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러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게 이게 뭐냐면 이 비율이 어떻게 됐냐. 원래 표본에서 몇 분의 몇인지는 모르지만 n분의 1, n분의 1 조작해서 이렇게 다 같기 때문에 이런 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냐면 이런 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벌써 두 번이 맞죠. 그럼 아까 네 가지 중에 그럼 또 다른 거 또 하나 많은 거 볼까요? 들어가 보면 아까 공 모형에서 보면 빨간 공하고 노란 공 보면 0.8, 0.16, 0.14. 여기가 보면 빨간 공, 노란 공 여기 똑같습니다. B가 여기 0.8, 0.8, 0.16, 0.16, 0.04, 0.04, 1 같습니다. 그러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또 보게 되면요. 어떻게 여기 보면 0.0824, 0.6824, 0.6819, 0.0079, 0.2279, 0.2286, 0.0897, 0.089. 숫자가 어떻게 보면 소수점이야 셋째 자리만 틀립니다. 같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조작의 특이성이 나타나는 거 요거하고 요거 같습니다. 그럼 또 가볼까요? 네 번째, 이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데, 자 봐요. 조작하게 되면 노란 공분의 빨간 공을 보면 여기가 같죠. 그 다음에 노란 공분의 노란 공의 파란 공은 표본 B하고 표본 C가 같습니다. 노란 공분의 빨간 공은 다 같아요. 표본 A, B, C, D 다 같아요. 그 다음에 표본의 크기에 보면 16, 16 여기가 같습니다. 그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또 볼까요? 표본 B하고 표본 C가 같죠? 2.9828, 2.9836 같죠? 소수점 아래 셋째 자리에서 조금 다릅니다. 그래 봐요. 이정미분의 민경욱은 당일, 관내, 그 다음에 모집단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총득표수 보면 관내 총득표수, 관내 총득표수, 그 다음에 단 총득표수, 이걸 전체 득표수로 나눈 걸 보면 여기가 관내 사전에서 숫자 똑같아요. 그러면 조작된 모델에 따라서 네 가지가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건 조작된 표가 거의 100% 맞다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그러면 이거 조작되지 않고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 있다. 다른 거를 찾아서 이런 경우가 조작되지 않고 있다는 걸 규명을 해야 된다. 근데 이런 규명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네 가지의 기이한 특성이 조작된 특성이다. 그러면 도대체 몇 분의 몇을 조작했느냐? 그걸 이제 제가 보면요. 이렇게 네 가지 했죠.
조작된 걸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가면 이제 계산 소식이 나옵니다. 여기 이제 앞쪽에 보면 여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표한 숫자, 그 다음에 득표율, 이게 아까 공유 모델에 대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공유 모델에 대해서 이렇게 한 거, 조작한 거, 이렇게 두 가지 딱 나오고요. 이걸 가지고 몇 분의 몇을 계산해냈습니다. 여기 공유 모델로 따지면 아까 2분의 1로 했으니까 2분의 1 다면 두 배, n이니까 2분의 1 나옵니다. 근데 연수월구에 대해서 보면 몇 분의 몇이면 6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6분의 1.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관내 사전투표 민경우 후보의 6분의 1을 빼가지고 정일영 후보한테 주고 또 관내 사전투표 이정미 득표수의 6분의 1 빼서 정일영한테 줬다. 관내에도 6분의 1 빼고 6분의 1 빼서 줬다. 이런 수치가 여기 딱 계산돼서 나옵니다. 그 다음 또 가볼까요? 가보면. 그래서 이제 여기서 계산해놓은 수식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계산을 해 내려가면, 계산해 내려갑니다. 그러면 이제 계산이 나옵니다. 계산이 나오는 게 뭐냐 그러면 원래 표본, 공인 경우에 n 2분의 1을 가지고 계산해서 원래 표본 찾으면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면 6분의 1 가지고 계산하면 어떤 게 나오냐 그러면 정일영, 민경우, 이정미가 나오는 게 딱 계산해보면 정일영보다 민경욱이 한 4,500표가 많게 나옵니다. 그럼 또 득표율을 보게 되면요. 여기 득표율은 아까 원래대로 나오죠. 다시 회복시켰을 때. 수학적으로 보완시키면 똑같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연수월구의 득표율을 회복시키게 되면 민경욱이 42%, 정일영이 38%입니다. 그래서 수학적으로 계산한 걸 딱 따지면 조작된 숫자가 6이라는 것도 발견되고 조작된 숫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원래 숫자도 나옵니다. 그러면 민경욱이 4,800으로 4,500표로 이겼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가보면 뭐 사전투표율이 이거는 이제 딴 데는 안 할 때 여기 들어보면 사전투표율이 지금 현재대로 그때 연수월구에서 시작된 그런 조작 방법을 했을 때 사전 투표가 당일 투표 득표수의 몇 분의 몇 이하게 되면 똑같은 조작이라도 민경우 후보가 이길 것이냐. 그러니까 자꾸 사전 투표 작게 하라는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이제 들어가 보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민경우 후보 득표수하고 정일영 후보 득표수가 똑같이 나오려고 그러면 여기 있는 게 뭐냐 그러면 대강 안에 들어가 보면 여기가 0.5622 이렇게 나오면요. 그러니까 당일 득표수 전체분의 사전 득표수 전체가 대강 0.5. 그러니까 한 사전 투표가 당일 투표에 한 50% 정도 하게 되면 거의 같아집니다. 민경우하고 정일영 후보 표가 득표수 같은데 민경우 후보가 이기려고 그러면요. 총 득표수에서 당일 사전 득표수가 24% 이하면 민경우 후보가 이깁니다. 똑같은 조작 방법을 하더라도. 그냥 당일 득표수에 대해서는 31% 이하면 민경우가 이깁니다. 똑같은 조작 방식을 하더라도. 근데 여기는 보니까 실제로 일어난 게 51%가 일어났기 때문에 민경우 후보가 4,500% 진 거, 4,500%로 진 겁니다. 졌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그렇게 계산을 한번 해봤고, 그 다음으로 가보면요. 일단 결론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통계적으로도 안 맞는다. 안 맞는다고 나오고요. 확률적으로도 안 맞는다. 확률적으로 아까 이야기했듯이 2억 6천만 몇 분의 1이다. 확률적으로 이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여기 나오는 게 이제 당일은 정상적이었는데, 관내는 조작됐다. 근데 동일한 방법 조작됐고, 민경욱, 민경욱하고 이정인 경우에는 6분의 1씩 빼서 정일영한테 줬다. 그런 게 결론으로 나왔습니다. 뭐 여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100대 39는 아까 얘기했듯이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입니다.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래대로 따지면 여기가 발표된 대로 따지면 민경욱, 정일영 해서 이게 숫자가 이런 게 나오는데 수학적으로 복원한 걸 보면 당일, 관내, 모집단의 득표율이 정일영 경우는 0.8에서 똑같이요. 거의 같습니다. 민경욱은 거의 같고요. 이정미도 똑같습니다. 이런 게 결론을 얻었고요. 뭐 이런 식의 이야기. 그래서 이제 여기 말고 이제 제가 덧붙일 거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만약 영서울구에서 일어난 이런 결과가 일어나려면 거의 불가능하고 전국적으로 보면 2,000군데 이상, 2,000군데, 아니 1,000군데가 이런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건 우리가 고등학교의 수학, 전 세계적으로 배운 수학이 엉터리다. 이게 맞다면 엉터리라고 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다 허구 속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 이게. 그러면 새로운 이론이 나옵니다. 세계에서 진짜, 신기한 이론이 나온다. 그럼 이런 이론을 가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게 나왔으면 세미나 하던 돈을 들여서 많은 수학자를 고용해서 이런 숫자가 나온다는 증명을 해야 됩니다. 증명을 해서 이런 숫자가 수학적으로 진짜 일어났다는 걸 증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숫자가 나오면 틀렸다 소리 하지만 증명은 안 한다. 근데 세계에서 이렇게 신기한 일이 벌어졌는데 안 한다. 이게 과연 이게 옳을 것이냐. 이게 이제 퀘스천 마크다. 이제 제가 이런 결론을 내리고요. 여기 이제 오늘 저희 와서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조작을 하되 체계적으로 조작했기 때문에 조작한 그 데이터 안에 숨겨진 뭐 지문이라도 그래도 좋고요. 특이한 모형 4가지가 다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마 이 결과를 놓고 이걸 뭐 틀렸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틀렸으면은 왜 틀렸다는 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규명을 해야 된다. 수학적으로. 근데 그게 규명이 안 된다 그러면 제가 말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건 예도 많고 인력도 많고 하는데 왜 그 작업을 안 하느냐. 근데 그 일이 사회에서도 일어났고요. 한국 대선에서도 일어났어요. 근데 굉장히 이게 좀 신기합니다. 인력도 많고 예술도 많은데 왜 똑같은 그런 실수가 사회로에서도 일어나고 상부에서도 일어나느냐. 이건 우리가 진짜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기 간사님 저는 끝났는데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뒤에 뭐가 있는지 하나 볼까요? 뒤에 뭐가, 여기 없네요. 원래 제가 있을 때는, 푸시킨에, 어디가, 우리를 속일지라도, 그런 게 생기는데. 많으신데 더 많으셨었는데. 네. 그 용을 이제 새로 만들어가지고. 예. 딴 사람한테 들 때는 이거보다 더 간단하게. 예. 아유, 교수님이, 부방대원님들, 교수님이 저번 PPT는 100 몇십 장입니다. 제가 읽은 건 100 몇십 장인데, 오늘은 반으로 줄이셨는데, 또 그 반을 또 발표하시냐고 굉장히 줄이셔서 말씀을 해가지고, 저는 말씀을 더 하실 줄 알았는데, 딱 끊으니까 제가 조금 당황스러웠었는데, 교수님, 그러면 이제 지금 수학적인 바탕으로 이제 수학자로서 이제 설명을 하신 거고, 그냥 애국 시민으로서 이제 보는 시선을 한번 우리 부방대원님은 오늘 처음 뵙잖아요. 한번 말씀을 잠깐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허병기 교수님이 연세가 굉장히 많으십니다. 연세가 많으신데도 아직 정정하시죠. 말씀도 정정하시고 이 많은 양의 분량의 PPT를 준비한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젊은 사람도 이거 준비 못합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오늘 아침에 저는 얼굴은 처음 뵀거든요. 근데 한번 우리 허병기 교수님의 좀 견해 좀 고견 좀 들어보고 저희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질문 하나. 예, 알겠습니다. 네, 노종호입니다. 예. 잠깐만 질문하실 때 마이크를 달라고 하는데 네, 설명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저는 노종호 교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4.15 총선에서 인천 연수구에서 결론적으로 민경우 후보의 6분의 1, 또 이정희 후보의 6분의 1이 예. 정의정 후보 쪽으로 갔다 이렇게 이제 그 결론이 났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3부 대선에서는 그런 정도가 어떠한 패턴으로 또 어떠한 수치로 나타났는가 이렇게 됐습니까? 혹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 상부는 정확히 분석은 안 했습니다만 몇 가지 데이터 선거구에서 봤더니요.
제 이게 사견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표수를 조작할 때 사의로 조작한 거가 너무 많이 알려졌습니다. 근데 3부는 제 사견은 조작 방법이 달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다른 게 조작은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3부에서도 보면 대부분의 선거구에서 윤석열 후보에서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 관내 당일을 빼게 되면 마이너스 1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인 경우에는 플러스 10이 됩니다. 조작을 했는데 조작 방법은 4.15 때 컴퓨터로 한 거랑 다른 방법이다. 그러니까 컴퓨터로 하긴 했지만 강도가 비중이 약하다. 근데 저는 이제 예측할 때 그때 이제 민경호 후보님이랑도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 제가 의심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선거 대선이 일어나기 전에 뭐 20일인가 뭐 15일 전인가 해가지고 왜 전국에서 140 몇 개에서 공영선거관리 사무소 그걸 설치한다고 그래서 왜 민영 후보께서 막 나가서 반대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거기서 거의 다 사전에 표가리가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요. 사전투표소에서 그러니까 4.15에서 보니까 첫째 보니까 이게 표를 보니까 저온 자국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시 이 재검표를 3구에서 하게 되면 저온 자국도 없고 그 다음에 그 도장 찍은 것도 이상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3구에서 그런 게 일어나면 이건 폭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제 생각에는 3구 대선인 경우에는 사전에 사람들이 직접 도장 찍어서 같은 표로 바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냐 그러면 그 BJ 톨이라고요. 제가 우연히 그 유튜브를 보는데 BJ 톨을 보니까 거기 은평구던가요? 그러니까 거기 그 공영선거관리위원회 그 관리소 그 뭐 당원이라는 사람들이 10명 정도 이런 사람들이 그 공영선거관리사무소에 수시로 드러났습니다. 그럼 들어가고 바꾸고 나온 거 보면 최소한도 뭐 50명, 100명인지 모릅니다. 근데 다 가방 들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아무도 거기 접근을 못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봐요. 한 사람이 들어가갖고 표를 또 보고, 이건 제 상상입니다만, 들어가갖고, 오케이, 요번에 보고, 표를 보고, 표 다른 데서 도장을 찍은 다음에, 요번에 보면 윤석열 후보 표 하나, 둘, 셋 하고 네 번째 빼고, 만약 이재명 후보를 넣는 작업을 했다 그러면, 한 명이 가지고 가는 게 몇십 장 안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100명이다 그러면요, 10장 가져간다 그러면 100명 가지면 1000장이 바뀝니다. 저는 거기가 가장 크게 이제 부정이 일어났다. 근데 왜 그러면 뭐 몇 장마다 하느냐? 사실은 대선인 경우에요.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이걸 운영하는 사람들은 자,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보다 예를 들면 1% 정도 많게 이기는 거. 여론조사 자꾸 윤석열이 높으니까 1% 많은 정도로 이길 것으로 구성을 했다 그러면 그냥 랜덤하게 뽑으면 그게 안 나옵니다. 틀림없이 몇 개 중에서 하나 뽑고 몇 개 중에 하나 뽑아야지 이게 한 1% 정도 얻을 것이냐.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숫자가 나오는 거 보면 몇 분의 몇으로 거의 그대로 나옵니다. 근데 그게 첫째고요. 둘째는 이제 랜덤하게 조금씩 일어나는 게 뭐 가다 보면 선거할 때 보면 어떤 게 숫자가 실제 얼마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기록해서 넣을 때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뭐 직원이 기록할 때 숫자 다리에 튀어나오고 그건 그 부광대에서 그걸 잡아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두 개가 막 섞여서 일어났는데 내일은 저는 그 공영선거관리소 거기서 저는 일어났다고 이제 생각을 해요. 그 이제 지난번에 또 보면 이야기가 길어져도 되니까 이제 저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명호 박사님 그 유튜브 한번 할 때 보니까 사실 여기 연수 얼굴랑 똑같게 민경호 후보한테도 빼가고 이정희 후보한테도 빼갔습니다.
저도 이제 한 몇 가지를 해보니까 이재명 후보도 빼가고 있는데 안 빼가면 또 선거구도 나와요. 그건 왜 그러냐 그러면요. 내일은 이제 이거 제 추측입니다. 내일은 윤석열. 가가지고 표 갈 때 윤석열 가르치는 게 있고요. 또 어떤 데는 선거관리소에서 거기 관리하는 사람이 오케이. 이재명은 두고 야당표 무조건 나오면 하나 둘 셋 넷 중에서 해라. 그러면 이재명 거도 줄어듭니다. 윤석열 거도 줄어듭니다. 근데 윤석열 것만 뽑아서 해라. 그러면 이재명은 안 줍니다. 근데 그게 나왔는데 공명하고 TV에서는 이게 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예측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체계적으로 몇 표를 이길 것이라고 예측을 맞으려면 할 수 없이 몇 표 중에 한 표를 바꿔야 된다는 게 그런 작업이 일어나야 된다. 근데 이번에는 수작업이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무슨 말씀 드렸는데 잊어버렸네. 강사님 뭐라고 했죠? 이게 저는 이제 그 애국심 이런 이야기인데 그런 이야기 나는데 참 중요한 게요. 저는 6.25 전쟁도 겪었고 그 다음에 50년대 살고 60년대 살았는데요. 사실 지금 세대는 잘 모를 거예요. 너무 많이 읽어갖고 그때 시대에는 사실 죽이라도 새끼 배부리 먹는 게 가장 큰 소망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형제들끼리 보면 옷도 다 물려있고 최소한도 내복도 3년 4년 기어있고 그런 시대에 좀 살았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생활 수준이요. 전 세계 그때 100몇 개 중에서 밑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 두 번째 못 사는, 세 번째 못 사는 사람, 네 번째, 다섯 그 수준 안에 들어간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까지 왔죠. 근데 이 나라가 이렇게 온 나라를 지키려면 우리가 진짜 정의로운 사회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수준을 유지하려면 진짜 어려운 방법으로 이 나라를 지키고 어려운 삶을 살아야지 되지. 그래서 이제 그게 첫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제가 그러니까 누구나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열심히 해서 정직한 방법으로 살아가고 또 정직한 방법으로 우리가 삶을 영위하게 되면 좀 맛있는 거 먹는 거 맛없는 거 먹는 거 차이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발 뻗고 살 수 있다. 가장 큰 축복이죠. 내가 또 뭘 할 수 있다. 근데 그게 자꾸 다 가지고 그것만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나라다. 그게 이제 가장 큰 우리가 나라를 지켜야 된다는 일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제가 여기 이 민영 후보의 재판하는 거 보고 굉장히 신기하다는 게 왜 이 재판이 일어나는가? 저는 그게 의문이다. 왜 의문이냐? 왜 피고가 선거관리위원회가 되느냐? 원고가 왜 민경 후보가 되느냐? 이러냐. 사실은 이게 우리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바뀌는 것보다 피고와 원고가 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예를 들면 이게 선거가 일어나는데 이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요. 그러면 이 문제가 왜 일어나는가가 제기한 사람과 선거관리위원회 같이 가서 그 문제의 규명을 같이 해야 됩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이번에 선거관리위원회 보면요. 통계에서 숫자 다 달랐다. 그러면 왜 나 같은 사람이 이 일을 해서 이걸 찾아내느냐 이거예요. 그럼 선거관리위원회 돈이 많기 때문에 이거 왜 일어나는 걸 찾아내고 규명하고 틀렸으면 이게 틀렸구나. 그러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대법원에 거기서 고소를 해야 된다. 고소해서 여기 연수구는 무효입니다. 그걸 예를 들면 중앙선거위원회가 민경호 후보와 함께 대법원에다 고소해야 될 상황이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왜 그게 자기가 운영하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데 그게 첫째입니다. 예를 든다면 재검표할 때 저건 20여 개가 틀렸습니다. 예를 들어 무기를 쟀는데 왜 선거관리위원회가 무기를 못 재게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거는 무슨 얘기냐. 제가 이제 다른 예를 하나 들게 되면요. 제가 이제 생명권, 의약품 만드는 그런 쪽 공정도 했고 요새 나름 미사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이 태어나기 전에 우리 1978년도에 이제 미사일 성공하고 시작은 1970년 초반부터 했습니다만 그때 우리가
뭐 세계 6위다 막 이렇게 하는데요. 그 미사일 공중에 가보면 하나 딱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모터 그래서 그 미사일 만드니까 본체 딱 만들었는데 우리가 안에 연료를 채우는 공중만 하더라도 수십 개 공중이 갑니다. 그 공중이 쭉 가다가 그 공중 중에 하나를 틀리다 만들어 버려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인공위성을 샀는데 거기 가다 공중 하나 틀려서 공중에서 폭발을 하게 되면요. 그거는 우리가 미사일에서 연료 채우는 거 말고 수십 개 공중, 수백 개 공중이 갑니다. 거기 가다 공중에 하나 틀렸다 새로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 그 공중이 틀리게 되면 가서 폭발합니다. 폭발하게 되면 수소 들었던 게 순간에 날아갑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를 들면요. 우리 요새 보면 코로나 백신이나 백신을 만드는데 거기도 수십 가지 단계 공정을 거쳐갑니다. 근데 다 나가갖고 이게 제품이 비국 안에 들어갔다 그러더라도 중간에 하나나 두 개 단계가 문제가 있다. 다 버립니다. 근데 여기는 보면 문제를 제기하는데 큰 틀에 예를 들면 이게 표본이 틀렸다 이런 것부터 나오는 거. 그다음 재검토할 때 보면 저 수십 가지가 틀렸습니다. 예를 든다면 무게가 다른데 중앙선관위 그거 왜 무게를 못 지게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과학자 입장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화력발전소 똑같습니다. 화력발전소 딱 만들어 놓고 가서 개런티 여기 우리가 열 효율이 예를 들면 95% 개런티 한다 그러면 5년 동안 그게 붙어갖고 그 개런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그러면 공정 다 분석한 다음에 아 여기가 문제다 그러면 그거 고칩니다. 예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진짜 이걸 관리를 하는 제도다 그러면요. 사람이 파견 나와서 문제 일으킨 사람과 같이 가가지고 무게도 재고 인쇄하는 거 룩배인가요? 뭐 그걸 보고 그 다음에 프린트한 걸 보고 문제를 다 쓴 다음에 체크하고 여기 문제가 왜 일어났냐 검토 다 한 다음에요. 이게 공포를 딱 하고 아 이건 여기가 이 문제인데 요 다음에는 이 문제가 예를 들면 프린트에서 일어났느냐 안 그러면 뭐에서 일어났냐가 다 분명한 다음에 다음에 선거는 이 문제를 다 제거한 새로운 프로세스를 갖고 그걸 그 선거를 운영해 가는 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무자, 임무자 책임입니다. 그걸 국민들이 위임해 놓은 건데, 근데 여기 보면 제가 그 하는 걸 그 작업하고 들어보면 신기한 현상이라는 거예요. 아, 원고 쪽에서는 이게 무게가 100g인데 170g이 나왔다. 그걸 재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아, 그래, 그럼 같이 가서 재고 아, 이게 왜 이런 게 나왔지? 원인 쓰고 전문가를 불러서 그게 무슨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되냐. 인쇄가 예를 들면 삐뚤게 나왔다, 프린트에서.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삐뚤게 나왔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적으로 그걸 규명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아, 룩들을 보니까, 아, 프린트를 하면 다 서로 나와야 되는데, 이게 프린트를 하려 했더니, 인쇄한 것 같이 나왔다. 이거 왜 나오냐? 그 다음에 뭐, 백신 표지가 나왔다. 왜 나오느냐? 도장이 여기 찍어야 되는데 왜 나오냐? 그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도장 그 관련 사람을 불러다가 같이 이게 왜 나오냐 그걸 규명해야 되는 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인데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게 해결된 걸 가지고 공포를 하고 아 여라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조치를 했다. 그거 강비해야 되는데 그건 저거로 사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면 공학이나 공학하는 사람을 보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거 불가능한 과정을 왜 이거 재판하느냐 이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한 배치 큰 그 백신 만들 때 예를 들면 200억짜리 백신을 만들어 놨다. 그 사람들을 보면 수십의 샘플을 해서 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합니다. 그래서 아 이게 딱 앰플로 만들어서 공급되기 전에 환자나가 이렇게 될 때 공급이 됩니다. 중간에 가다가 그게 조금이라도 버립니다. 금방 생산해 놓았을 때, 아, 이건 제품이 제대로 돼 있다 그러더라도 공정 쫙 들어있는 공정 중에서 하나가 두 개 틀리다. 다 버립니다, 그걸. 왜 그 인체에 들어갔어?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기 때문에 과감하게 20억이 들어갔다고 100억이 들어갔다고 그거 확 버려요. 근데 예를 들면 여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연수연구에서 보니까 우리 쭉 가봤더니 예를 수십 가지가 나왔다. 그 당장 버려야죠. 여기 선거는 이거 전혀 유의하지 않고 사올 일도 없다 이겁니다. 근데 그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아 법적으로 이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무효를 못하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 지금 하는 원고 측과 함께 전문가를 데려다가 같이 분석을 해서
아, 이거는 무효다든지, 아, 이거는 합리적이다는 거. 무효인 경우에는 대부분의 중앙선거관리에서 고소를 해야 된다. 이래요. 고소를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래요. 그래서 저도 나는 현재까지 이렇게 들여다보면 과학자로서는 이건 이해가 안 된다. 이래요. 저 과학자로서 저도 이해가 안 가요. 근데 과학자로서 다른 관점으로 보면 이해가 돼요. 그 주범이 선거관리위원회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공명한 사회, 발전적인 사회를 가려면 예.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 제가 말씀한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예. 지금 그런 일이 안 일어나고 지금 재판하고 있으니까 과학자의 눈으로 보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그렇죠. 이런 얘기.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15 여기는 앞으로 뭐 재판이 일어나겠지만 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앞으로 발전된 선거 제도를 위해서 본인들이 앞장서서 문제 있는 걸 규명하고 그러니까 고소한 좀 현재 고발이니까 뭐 거기와 함께 가갖고 무슨 문제냐를 다 체킹한 다음에 아 여기는 왜 이렇게 문제가 일어나는 걸 가지고 만약 재판이 일어난다 그러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건 무효라든지 이런 걸 앞장서서 해야지 나라가 옳은 나라로 갈 수 있다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네, 그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주범이 되면서 그걸 면책 특권을 갖기 위해서 그 대법원의 그 법관들이 겸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아 지금은 이제 그 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이제 가서 이야기할 때 왜 이런 게 옳은 길이고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대부분이 해야 될 일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지 아 내가 틀렸다 이런 거보다는 그러니까 다 따져보면 아 우리는 정의롭고 그다음에 공정하고 공평한 선거 시스템 그런 나라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가는데 이런 식으로 가야 되겠다는 걸 설파를 해야지 가서 너 틀렸으니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저는 그걸 설파를 해서 중앙선거위원회에서 그러면 의견 하나 내봐라.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이렇게 공정하고 법적인 방법인데 그럼 당신들은 도대체 놀란 사람들이냐? 왜 예를 들면 피고가 돼서 왜 방어를 하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제 경우에는 뭐 사실은 일 나다 보면 머리도 잘 안 되고 눈도 많이 흐리고 있는데 제가 이제 2년 전에 이 일을 시작해서 하다가 민호 후보 재판이 있다 그래서 다시 그걸 빨리 또 새로 만들어서 이렇게 했는데요. 사실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서 이런 일에 참가하고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는데 좀 기여를 했으면 어떨까 하고 마치겠습니다.